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28번에 대한 해설을 해볼 건데, 수사의 단서 및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걸 고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정답은 1번인데 1번 답 체크하시고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갑이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보행자인 피해자 A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취상으로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사고로 의식불명이 된 A에 대하여 성년 후견인이 게시되어 성년 후견인으로 A의 법률상 배우자 B가 선임되었다면, A의 성년 후견인인 B가 A를 대신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를 형성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 했는데, 이 경우에 처벌 불원의 의사를 형성할 수도 없고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자, 요거 틀렸습니다.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지금 여기 등장하는 인간들이 몇 명이야? 갑이라는 사람, 가해자가 있고요, 피해자 A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성년 후견인으로, 그죠? 성년 후견인으로 B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성년 후견인인 B라는 사람은 A의 마누라가 되는 거,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경우에 마누라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형성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 판례는. 그래서 이 문제는 동그라미 1번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은, 적법한, 여기다 한번 적어봐. 자, 성년 후견인인 이 B라는 사람이, 마누라가 적법한 고소 취소권자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거든요. 적법한 고소 취소권자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적어 놓으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적법한 고소 취소권자가 될 수 없는 경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좀 적어볼게요. 적법한 고소 취소권자가 될 수 없는 경우는, 지금 제가 여기다 적어봤는데, 자, 피해자가 사망했어요. 피해자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그 상속인이, 그죠? 그 재산 상속인이 취소를 할 수 있는지 했는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될 수 없다고 했고요. 또 여기 아까 사례처럼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금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자, 이 경우에도 이 피해자가 의사 능력을 형성할 수가 없는 거죠.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자의 아버지가 적법한 고소 취소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역시 3번, 4번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의 오빠나 피해자의 아빠 전부 다 적법한 고소 취소권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예, 특히 요 상속인 관련돼 갖고는 시험에 많이 나왔었어요.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예. 요게 2018년도 경찰 간부후보생 시험에 나왔고요, 2014년도에 변호사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 2번도 되게 매우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것은 지난 2020년에 국가직 7급 검찰직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병원에 자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피해자의 아버지가 대신해서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했었는데, 이 경우에도 그 피해자의 아버지도 적법한 고소 취소권자가 될 수 없다, 안 된다, 이렇게 적어놨죠. 그죠? 그리고 역시 뭐 피해자의 오빠도 마찬가지고, 뭐 피해자의 아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적법한 고소 취소권자가 되려고 한다면은, 일단 피해자 당사자가 의사 능력을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돼요. 의식이 있는, 의사 능력을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된답니다. 그래서 적법한 고소권자가 될 수 없는 요 지금 4개의 사례를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제 좀 내려와서, 자, 동그라미 2번 가볼게. 자, 조금만, 예. 동그라미 2번. 자, 여기 보자고.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을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했어요. 자, 이 경우에 여기 보시면은,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로 보기 어렵다 그랬는데, 맞습니다. 단지 이 고소할 때 뭐 누구를 좀 철저하게 조사해달라, 이거 갖고는 처벌의 의사가 담겼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고소를 하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특정 범죄 사실이 존재해야지 되고요, 플러스 또 뭐가 존재해야 되냐면은 처벌의 의사가 존재해야지 돼요. 되셨나요? 그래서 처벌의 의사가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한데, 단지 피고인을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것만으로는
이 처벌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적법한 고소로 보기 어렵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나가다가 웬 청년이, 자기를 이유 없이 그냥 주먹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가해자를 갖다가 이제 형사입건 시키려고 딱 했더니만, 그 피해자가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은, 아유, 저 양반 젊은 양반이고 한데, 너무 심하게 처벌하지 말아달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다시. 그러면 저 사람 처벌합니까 맙니까 물어봤더니, 뭐 젊은 사람이니까 좀 안 됐다. 이거를 해갖고 전과가 생기면 안 되니까 좀 잘 봐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잘 봐달라. 이것은 처벌의 의사로 보기가 어렵죠. 그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바로 고소로 볼 수가 없습니다. 고소를 하려고 한다면은 그 가해자를 처벌의 의사를 반드시 말해야 됩니다. 피해자가. 예.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겠습니다. 경찰관은 불신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요건 까다롭죠? 되게 많죠?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요거 맞습니다. 자, 경찰관이 불신검문하는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요즘은 그 공문으로 내려와서 어지간하면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아두셨으면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4번. 자, 4번에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신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발은 이른바 소추요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 성립 요건이나 수사 조건은 아니므로, 그쵸, 맞는 얘기죠. 여기까지. 위와 같은 범죄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자,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했다고 해갖고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이것도. 그죠? 그래서 고소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한 것은 아니에요. 단서가 달려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또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또 어떻게 돼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게 맞는 얘기죠, 그죠? 안 읽어봐도 되겠네, 이거. 자, 어쨌든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는데, 자, 여기 한번 가보자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는 뭐냐면은 적법한 고소 취소권자가 될 수 없는 경우.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그 상속인이 적법한 고소 취소권자가 될 수 없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당연히 법정 대리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의 아버지도 역시 적법한 고소 취소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역시 피해자의 오빠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두 번 나오네, 아빠가. 그래서 어쨌든 요 세 가지 사례를 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는 요 상속인 관련돼서 요게 잘 나오더라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했고 그 상속인이라고 하여 적법한 고소 취소권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를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되게 짧죠, 그죠? 예, 되게 짧아요. 마치겠습니다.